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특징주 여러 가지들이 나왔는데 겹치는 것들이 뭐 한두 개, 세 개 정도, 뭐 SK하이닉스, 현대차, 빅히트 정도만 좀 겹치고 나머지는 또 굉장히 엇갈리는 특징주의 현황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정태현 팀장님은 어떤 종목들 좀 오늘 주목하셔서 보셨나요? 아무래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개인들 관심 많은 종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종목은 아마 남녀노소 누구나 관심을 좀 가질 만한 종목일 것 같아요. 뭘까요?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첫 번째는 아마 예상을 하실 것 같아요. 현대차. 현대차. 아, 예. 현대차. 네, 이게 남자들의 영역이죠, 차. 그렇죠. 현대차 근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요. 네. 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뭐 전에 저랑 얘기했을 때 되게 좋게 네.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죠. 좋대. 해외에선 좋은데 국내에서는 그 명불허전 흉기차라는 별명이 있는데 네. 일단은 뭐 다른 전문가분도 하실 얘기는 일단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일단 1조 원대의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됐었다가 이 엔진 리콜로 인한 충당 비용 때문에 적자는 상당히 좀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네. 이 리콜 같은 경우에도 2018년 3분기 그리고 2019년 3분기 이제 세 번째입니다. 내연기관 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누가 아무래도 엔진이거든요. 그렇죠. 이 문제를 좀 빨리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첫 번째 자막, 두 번째 자막은 다른 전문가들 하신 얘기니까 이건 빨리 패스를 해버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 결함지식도근 엔진 문제 해결이 좀 시급하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자동차 명장은 아닙니다. 명장은 아니지만은 저 네. 차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좀 나름 조사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런가요? 이게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세타2 GDI 엔진이거든요. 네. 근데 이 엔진이 언제 처음 들어갔냐면은 그랜저 HG, TG에서 HG로 넘어갈 때 그 모델부터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엔진 결함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엔진에서 소리가 난다. 엔진이 빵꾸가 난다. 더 심하면 또 불이 난다니 이게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엔진 그 인젝터 분사, 엔진 분사 방식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에 MPI 방식이 있고 GDI 방식이 있는데 GDI 방식은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이라 그래가지고 흡기 밸브 아래쪽에서 엔진을 분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흡기 밸브 위쪽에 카본 슬러지가 발생되는 부분들의 찌꺼기를 해소를 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 카본 슬러지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엔진 출력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가다가 차가 서버리는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GDI 방식이 압력이 되게 심합니다. 압력이 되게 심해서 그 자동차 엔진 안에 보면 이렇게 실린더가 있고 그다음에 커넥팅 로드 피스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린더 안쪽에서 피스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 GDI 방식이 압력이 좀 심하다 보니까 변형을 가져와가지고 이 커넥팅 로드가 위아래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그러다 보면은 실린더 안에 스크래치가 발생이 되고, 그렇죠. 손상이 그죠? 가겠죠. 스크래치 발생이 되고 더 큰 문제는 커넥팅 로드 이 암이라 그러거든요. 암이라 근데 이게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엔진에 빵꾸가 발생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엔진 차가 서는 건 이것도 큰 문제지만은 이게 화재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왜 연결이 되냐면은 이게 위아래로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이 커넥팅 로드에 있는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이 기스가 그러니까 실린더 안쪽에 기스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엔진오일이 흡수가 돼요. 그러면 이 실린더 안쪽에서 스파크가 좀 발생이 되는데 그 스파크와 엔진오일이 만나게 되면서 뭐가 발생되냐면 화재가 발생되는 거죠. 불이 나겠죠. 그죠? 근데 이 문제를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저는 왜 해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죠? 그리고 이 문제가 결함이 발생돼가지고 현대차 서비스 들어가게 되면은 고객 과실이다. 고객님이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앞으로도 이 엔진 관련된 리콜 문제는 앞으로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현대차가 엔진의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스마트 스트림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MPI와 GDI를 두 개를 혼합시켜 놓은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 이 실린더에 그동안은 그 엔진을 분사하는 인젝션이 하나밖에 안 돼갔어요. GDI든 MPI든. 근데 이제는 스마트 스트림 방식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GDI 방식과 MPI 방식이 두 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저속일 때는 MPI, 고속일 때는 GDI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되면서 엔진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이제는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으면은 지금까지 엔진 결함이 안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스마트 스트림 방식으로 이제 엔진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고 난 이후에 이 엔진에 대한 결함이 엄지대한 부분들은 향후 한 2년 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G80 같은 경우 서해안에서 자율주행 기능에 오류가 발생되면서 사고가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명불허전 흉기차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 뭐 제네시스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아무리 차를 좋게 만들면 뭐 합니까? 이런 결함이 발생돼서 결국 신뢰가 깨지게 되면은 결국 점유율 문제에서 매출의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결함 발생되게 되면 전부 리콜 시켜하고 다 새 차를 만들죠. 근데 국내에서는 안 그러거든요. 네. 이번에 GV80 같은 경우도 국내 풀옵션 같은 게 9,750만 원인데 미국에서는 영업산 워런티를 빼고도 6,900만 원이에요. 너무 차별이잖아요. 차이 많이 나는데요. 그죠? 그래서 제가 부산 잘 안 타요. 아, 이렇게 이렇게 살짝 디스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이 스마트 스트림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엔진 결함 문제는 없어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발생될 가능성이 조금 낮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번에 리콜 조치를 하게 되면서 예전에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갤럭시 노트 7 엔진에 배터리 화재가 발생이 되면서 다 리콜했었잖아요. 그때 주가 영향이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런 조치를 빠르게 취하게 되면서 결국 생긴 것은 뭐냐면 신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신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결함 문제들을 좀 빠르게 좀 해소시키고 리콜도 빠르게 진행시키면서 이 부분에서 수리 같은 것도 좀 원활하게 해주면서 조금 이 신뢰 문제를 좀 찾아가지고 좀 현대차가 만년 5위거든요. 조금 이제는 2등, 3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를 첫 번째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뭐 은근히 디스를 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응원의 그런 네. 메시지인 거죠. 이걸 뛰어넘어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지금 거고. 아픈 손가락이죠. 그렇죠. 그걸 개선해 어쨌든 네. 기술력이나 안전을 담보를 해야 그 네네. 다음에 뭐 마케팅이나 뭐 판매가 그렇죠. 늘어나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뭐 현대차가 또 많이 네. 좀 빠지고 있기도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네. 현대차에 대한 이런 결함이 있지만 또 앞으로에 대한 미래 기대감을 많이 지금 담고 네네. 계신단 계신단 말이에요. 앞으로 주가 흐름을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 조금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 3월 달 최저가 6만 5천 원부터 19만 원까지 많이 올라왔죠. 3배 정도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3배 정도 올라왔으면 이게 주가 프리미엄이든 주가 거품이든 일단 이게 해소하는 시간이 분명히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좀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달부터 주가 좀 횡보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엔진 결함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라는 것이 뭐 테마주처럼 현대차가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상승 하락이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현대차의 어떤 조정은 제가 봤을 땐 건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조정은 분명히 나와야 돼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조정을 겁내시면 안 된다라는 점. 그래서 제가 이 방송 계속 나올 거지만 나올 겁니다. 나올 거기 때문에 아, 예. 네, 나오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네. 앞으로 현대차의 매수 타이밍이 된다라면은 제가 타 방송에서도 현대차 추천했다가 8월달에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안 쳐다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드릴게요. 현대차 다시 타이밍이 오게 되면은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조정은 나와야 된다. 건강한 조정이 나와야 또 한 네네. 번 더 점프업 그렇죠. 할 수 있으니까 그 타이밍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특징주도 확인을 해볼게요. 네. 현대차 다음은 뭘까요? 하이닉스입니다. 그렇죠. 하이닉스는 제가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네. 여쭤봤는데 오늘 준비를 하면서 왠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할 수밖에 없죠. 오늘 최고의 이슈였는데 네, 그죠? 개인 투자자분들도 아마 저 같은 질문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셨을 겁니다. SK 네. 하이닉스 그럼 사야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아마 제가 대답을 하게 되면 좀 실망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조금 정치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이번 정권이 좀 바뀌기 전까지는 안 살 것 같아요. 삼성전자 포함해서. IT를? 네. 안 삽니다. 왜요? 일단은 중요한 건 IT가 가기 위해서는 미국 쪽 모멘텀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 미국 증시 잘 갔잖아요. 그죠? 근데 상대적으로 코스피 못 따라가요. 그렇죠. 그리고 2017년 8월 달부터 공교롭게 좀 더 길게 보면 2017년 10월 달부터 공교롭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못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메모리 반도체와 업황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거시적인 문제거든요. 이 거시적인 부분을 봤을 때 삼성전자인지 하이닉스가 미국 쪽 모멘텀을 못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일단은 사지 않다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 같은 대세는 메모리일까요? 비메모리일까요? 비메모리죠. 비메모리죠. 그죠.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메모리 쪽이 너무나 치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디램 같은 경우 디램과 그 낸드 플래시의 비중이 전체 95%가 넘어가요. 삼성전자가 메모리 쪽으로 승부를 걸으면 비메모리 쪽으로 왜 넘어갈까요? 그렇죠. 그죠?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하이닉스 시스템 IC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중국에서 비메모리 파일럿 공정을 현재 돌리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세 흐름에 따라서 비메모리 쪽으로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좀 아쉬워요. 그러나 뭐 낸드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또 이유가 있겠죠. 지금 낸드 플래시가 그러니까 낸드 부분이 전체 매출 24%거든요. 네. 24%인데 그 중에서 SSD가 차지하는 부분이 또 24%에 12%예요. 그런데 그 소위 말하는 고가 SSD 낸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12%에서 0.5%밖에 또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단품이 아니라 예전에 MP3라든지 컴퓨터 들어갔던 그런 단품이 아니라 여기에 컨트롤러라는 사양과 이 컨트롤러를 조정하는 소프트웨어인 펌웨어가 포함이 된 고부가 제품. 이쪽에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등을 현재 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제가 볼 때 좀 강화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초기에 그 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 진출할 때 이 컨트롤러 부분을 조금은 무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단품에만 좀 치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지금에 와서 대세가 돼버린 이 컨트롤러인지 펌웨어가 포함된 솔루션 제품 이 부분이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이스라엘의 아스빗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 기술을 좀 공급받았는데 2011년도에 애플로 인수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조금은 지금 부진한 상황인데 어찌 보면 이 부분을 조금 앞으로 매출을 늘려나가게 된다라면은 아마 비메모리 부분의 어떤 아쉬운 부분을 조금 채워줄 수가 있겠지만은 아마 이 부분에서 계속 부족하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 좀 쉽지 않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나쁘다라기보다는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 좋아지는 게 조금 부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주가 흐름도 바로 볼까요? 네 차트도 보시면은 지금 3월달이 횡보잖아요. 그죠? 네. 횡보를 지금 계속해서 횡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어찌되었건 흐름을 보게 되면 상승이 나와요. 그죠? 그러네요. 상승이 나오는데 네. 하이닉스는 안 나와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비메모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이 있냐 없냐 그 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성장 동력을 대체할 만한 어떤 주된 캐시카우, 그러니까 매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기 좀 더 업그레이드 될 만한 이런 매출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SK 하이닉스를 궁금해하셨던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네. 텐데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몸집이 불어난 건 뭐 네네. 분명히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메모리 쪽에 치중되어 있는 건 네. 아쉽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어떤 거 볼까요? 마지막은 아마 이재현가 했으면 좋았을 종목 같은데 메디톡스. 메디톡스요. 메디톡스도 네. 아주 개인 투자자들이 메디톡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네, 이게 8월달 그 출연 때도 나와서 메디톡스 좀 디스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뢰 문제입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보톡스가 이게 독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독성 그쵸. 때문에 피부 근육을 이렇게 경직시켜가지고 이게 쭉 죽이는 이렇게 거죠. 가름하게 보게 하는 부분인데 이 독성 문제 이게 왜냐하면 이게 안정성과 문제가 직결이 됩니다. 안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그 판매 금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결국 신뢰 타격이 발생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즉 조금 더 노골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찝찝해서 이 회사 제품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게 결국 신뢰 문제거든요. 근데 이 신뢰 문제가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2013년도에 내추럴 엔더텍 백수호 문제 기억나시죠? 결국 내추럴 엔더텍이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했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은 그 승소한 걸 기억을 하지 않아요. 주가는 안 네, 올라옵니다. 아무런 거 없죠. 그냥 백서 사태가 발생이 되고 신뢰를 잃어버린 게 그걸로 끝이 났지 대법원에서 승소가 됐지만은 그 뒤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 건 작년에 코롱생명과 인버서 사태 그것도 신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런 그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신뢰 문제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메디톡스는 이 제품에 대한 신뢰 문제가 향후에 계속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 문제 때문에 8월달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메디톡스는 보지 않는 게 좋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세 종목 다 디스를 그러니까요. 좀 안 좋은 이야기인데 그럼 메디톡스 만약에 지금 네. 혹시라도 못 빠져나오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으로 한번 차트를 볼까요? 이게 참 위치에 따라 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많이 물려있다는 게 그러니까 많이 물렸다는 게 최소 50% 이상 물려있다. 그럼 제가 팔아라 솔직히 못 팔아요. 그렇죠. 저라도 못 팝니다. 못 팔죠. 그분들은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뭐 10%, 뭐 20% 이내
이분들 같은 경우 그냥 갈아타세요. 그게 어찌 보면 그러니까 20% 손실 감소하고 하더라도 말이 안 나네요. 하더라도 네. 기회 비용은 놓치면 안 되잖아요. 네. 그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놓치지 말라는 측면에서 손실 20% 이내이신 분들은 교체 매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리톡스까지 마지막에 메리톡스라 좀 씁쓸한데 어쨌든 오늘 특징주 공장 오전장에 이슈가 됐던 종목들을 우리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네.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저는 다음 프로그램에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